진행해 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직여행 천직 인터뷰의 천직 가이드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커리어 코치 윤영돈 코치님을 모시고요. 직업적인 성공 노하우와 다양한 인생 깨달음 배워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윤영돈 코치님을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커리어 코치 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윤 코치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강의하고 코칭하시고 책도 10여 권 이상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협회도 운영하고 계시고 사업도 하고 계시고 너무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딱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난 지 20년 됐잖아요. 그렇죠. 20년 네. 됐죠. 벌써 20년. 20년이 됐는데 네, 20년 됐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근데도 항상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아니, 무슨요. 우리, 교수님이 더 그러시죠. 아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가가기가 참 조심스럽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굉장히 소프트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많이 교수님이 좀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나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성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서 태도적인 부분에서 바뀐 게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코칭을 안 배웠으면 그러니까 외톨이로 이제 작가로서 네. 그냥 어떤 남들과 이제 좀 단절돼서 그냥 나의 어떤 길로만 이렇게 좀 빠졌을 것 같아요. 네. 외톨이로. 근데 이제 여러 감수성 훈련이나 이 감정에 대한 코칭도 받고 이 코칭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그리고 남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커리어 코칭을 할 때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위로 이제 좀 우리로 이제 확장이 돼야 돼요. 네, 코칭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커리어 코칭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상세하게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맛배기로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겠죠.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아주 외향적인 성격인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근데 언뜻 예전에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말씀하는 거 들었더니 그때는 어렸을 때 내향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정말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그래요. 제 고등학교 친구나 이런 뭐 중학교 진짜요? 친구 네. 보면 그때는 MBTI 같은 경우도 I로 나왔던 것 같아요. INTP, 네. INTP. 지금은 거의 다 ENTP로 나오거든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중학교 때 그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니기도 싫고 막 이렇게 약간 외톨이 그리고 막 이렇게 낙서 같은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때쯤 이제 시인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마포 중학교 다닐 때 그 마종화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시를 써봐라. 그래서 시를 써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관계도 좀 회복이 되고 또 글을 쓰면서 그것이 또 인정을 좀 받으니까 이런 자존감이나 이제 자기 효능감 같은 것도 좀 생기면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때 이제 좀 마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성격을 좀 개조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뭐도 하면서 더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도 사실은 외향이거나 또는 내향인데 성향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외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특히 어쩌면 지금처럼 비대면 뭐 이런 상황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 내가 내향이구나라는 것, 외향인데도 내향이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본인도 나중에 외향형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타고난 성향은 내향이었을까요? 외향이었을까요?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성격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외향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좀 변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자기 안에 이제 기질적으로 보면, 근데 기질적인 거는 지금도 보면 약간 내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외향적으로 더 이제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내향적인 그 기반이 있다 보니 계속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네네. 만일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그 외향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그게 글을 쓰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민감하게 글을 잘 못 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이야기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MBTI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사실 내향형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7, 80%가 내향형이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땐 내향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물론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랬었는데 어떤 촉발이 잘 안 되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나 특히 이제 학교에서나 어떤 돌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안 좋아하잖아요. 유튜브도 저 운영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웃지 마라. 그게 다 너무 밝게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고 진중한 게 오히려 요즘은 더 이제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엔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색깔이라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이제 어떤 우리 그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슈드라는 측면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편한 옷을 입어야지 자기가 중요하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성격이라는 측면이 우리를 이루는 부분 중에 아주 단면인데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 거기다 그 부분만 생기니까 이게 나이가 들고 뭐 할수록 중요한 게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냐면 외향적인 거는 밖에 나가서는 되게 외향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회생활도 외향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근데 집에 들어가거나 좀 관계적인 성향을 보면 어렸을 때서부터 내향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잘 지내야 되니까 또 외향적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내 위주로 이제 에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상대의 부분들 그리고 아까 코칭이라는 말씀도 드렸던 이유도 상대의 말에 대해서 좀 경청해보고 상대에 대한 의중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성향이 그래서 그게 다 역할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격적인 측면으로만 살다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좋은 대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성격에서 벗어나서 인격으로 살아야지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씀처럼 인격을 이제 건강하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나다워야 된다는 말씀이 다가왔고요. 어차피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청소년도 고민하고 청년들도 고민하고 심지어 직장인들도 내가 내향이라는 성격 때문에 밖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관계를 맺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진로 결정도 굉장히 이제 뒤틀어지거나 취업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내향들이 이제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들이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하시는지 문득 좀 궁금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예를 들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 하면 대부분 외향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잘 배려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좋아지고 그래서 영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성격과 그 어떻게 보면 직업과의 관계를 너무 이제 도식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 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내향적인 성향도 있고 외향적인 성향도 있다. 100% 외향인 사람은 없고 100% 내향인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내가 이걸 내향으로 쓸 수도 있고 외향을 쓸 수도 있는데 너무 성격을 자기 정당화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외향이니까 그래.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상대 배려하지 않고 막 행동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좀 성숙된 부분에 우리 안에 뭘 쓸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했던 많은 학자 중에도 수포라는 학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할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봤더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나다워 보일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스스로 어렸을 때 내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외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어떤 촉발 요인이나 결정적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 계기가 있을까요? 그것도 막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내향으로만 살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세상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을 조금 더 친구를 사귈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친구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사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주고받고도 나중에 이제 쌓여나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사실은 제가 일부러 좀 많이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그 압구정동에 가면 그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맥반석 오징어 같은 거를 판매를 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의 고생을 엄청 했어요. 겨울에. 알바를 예. 본인이 직접 직접. 알바가 아니라 직접 하는 그거는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같이 한 거고 네, 나는 네.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거고 한 6개월 정도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되게 소중히 한 거구나를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그 압구정동 네. 맥반석 구면서 그 날씨 엄청 춥더라고요. 그 압구정동에 그 광림교회 거기 지금 엄청나게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 또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또 일부러 그 잘 판매하려고 네. 그 맥반석에 그 오징어를 막 구워요. 일부러 아직 누가 시키지도 않은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향기가 나면서 나니까 서로 사람들이 살려고 또 오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6개월 동안의 그 경험들이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거기 뭐 깡패 같은 사람들도 있고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전문대 고생한다 그리고 또 도와주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씩 남았던 것 같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이제 1, 2학년 때 대학교 1, 2학년 때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그 여행을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뭐 돈을 대주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서 뭐 노가다도 뛰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라고 그 당시에 그 뭐 한국예술이라는 곳에서 그 밤새고 막 이게 삼국기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밤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 돈도 많이 주고 그랬더라고요. 당시에도. 그래서 그걸로도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벌써 그때 이미 다 하셨구나. 이미
그때 군대 가기 전서부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들을 좀 보면 그 우리나라의 성격은 아니고, 그때도 MBTI 제가 이제 강사 과정도 저도 해봤지만 가보면 진짜 사람이 적어요. 예. 그 ENTP가 진짜 적더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예. ENTP는 또 뭔가 발명이나 뭔가 네, 맞아요. 창의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쪽에 뛰어난데, 아마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생각했던 꿈이나 이런 것들, 나다운 것들을 찾아보니까 아마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지금 코로나 같은 시기에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내향적인 어떤 성격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내향인에게 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외향인 친구들이 또 반대로 요즘은 어렵다. 너무 지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자기가 외향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장점을 잘 살리면 단점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보완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너무 이제 성격이라는 측면에 이제 빠지게 되면 자기를 정당화한다든지 자기 약점을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나는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성격을 공부할 때 또 우리가 빛과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빛도 중요한 것도 우리가 보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부분이 된다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잡 쉐도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직업에 대한 좋은 측면도 있을 거고 나쁜 측면도 있을 텐데, 자칫 그 직업에 대한 좋은 면만 보고 그 직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림자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면 회사를 또 그만둔다든지 그 직업을 금방 버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빛과 그림자를 같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일부는 지금 성격으로만 이야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이야기 네. 들어볼까 하다가 했는데요. 사실 성격 때문에 진로 선택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상담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향인이 조금 더 많죠. 외향인보다는. 특히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거나 대외 기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게 특히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장기간에 매달려서 더더욱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직업 현장에 있었을 때 아까 경험하라, 또 관점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저도 그런 친구들을 좀 코칭을 해보고 네.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네.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해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은 그 부분이 마음에 이제 어떤 구멍이 나서 좀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 누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그것들이 채워질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뭘 얘기하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보다. 그래서 사실은 코치들은 주로 그 가능성을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그 가능성을 보게 되면 자발성이라는 게 좀 생기고 자기 효능감도 좀 이렇게 많이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주변에 자기 또래에 있는 사람으로 찾지 말고 자기보다 5년, 10년 정도 되는 선배님들을 좀 찾아보시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여기서 좀 공개를 하면, 저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10년 후를 보고 10년 후의 나이에 계신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뭘 하는지, 얘가 처음에는 취업 쪽에 많이 강의를 하고 취업의 컨설턴트로 많이 했었는데, 기업 쪽에 강의를 좀 하고 싶어서 기업에 계시는 선배님들 많이 쫓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기회를 주신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에서 강의하게 되고, 또 여러 그 취업에서 할 때 내가 기업에서 강의하지 못했을 때는 몰랐던 부분들을
기업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만일에 그냥 취업 현장에서만 뛰었다면 그 부분을 제가 모르니까 네.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 현장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돼서 반드시 그러니까 요즘 뭐 선배님들을 다 꼰대라고 안 만나는 이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연령이라는 거가 사실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정말 막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10년 후나 5년 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원래 내가 역량이 낮을 때는 그 분야의 최고의 대가를 만나는 게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 좀 먼저 만나시고 자기보다 막 듣기 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면접 하면서 이제 그 면접 지원자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오히려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말수를 줄이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말을 많이 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교훈을 배우려고 노력을 먼저 문을 열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이 드신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일단 마치시고요. 2부에서 직장인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창업도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네, 감사합니다.